월든 데이비 소로 지음 강승영 옮김 은행나무 출판사. 사람들은 여름 중에 25%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1에서 3%는 열차 속에서 소실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얼음더미 훨씬 많은 부분이 처음 의도하는 다른 운명을 맞았다. 그것은 이 얼음이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잘 보존이 되지 않아 끝내 팔려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846년에서 1847년의 겨울에 쌓아놓은 이 얼음더미는 약 1만 톤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건초와 판자로 덮이게 되었다. 그해 7월에 지붕을 걷고 그 일부를 운반해 갔지만 나머지는 태양의 그 모습을 드러낸 채로 그해 여름과 다음 겨울을 견뎌냈다. 1848년 9월이 되어서야 얼음은 완전히 녹아버렸다. 이리하여 호수는 잃었던 물의 대부분을 되찾게 되었다. 월든 호수의 물처럼 월든의 얼음도 가까이에서 보면 녹색빛을 띠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청색이다. 그래서 4분의 1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보더라도 콩구두 강의 하얀 얼음이나 다른 호수의 단순한 초록색 얼음과는 쉽게 구별이 된다. 채빙 인부들이 썰매가 마을의 거리를 지날 때 때때로 커다란 얼음덩이 하나가 미끄러져 떨어져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녹지 않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모습이 커다란 에메랄드와도 같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흥미거리가 되기도 했다.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월든 호수의 일부는 액체일 때에는 녹색이지만 일단 얼면 같은 지점에서 보아도 흔히 청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겨울의 어떤 때에는 호수 근처의 움푹팬 곳들에 호수물과 같은 초록빛 물이 고여 있다가도 다음 날에는 청색으로 얼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도 물과 얼음의 청색은 그 안에 품고 있는 빛과 공기 때문이겠는데 가장 투명한 것이 가장 짙은 청색을 띠고 있었다. 얼음은 흥미로운 명상의 대상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프레시 호수의 옆의 얼음 창고에는 5년이나 된 얼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갓 잘라냈을 때와 조금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한 통의 물은 금세 물맛이 변하는데 일단 얼면 언제까지나 싱싱한 것일까? 흔히 하는 말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애정과 지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이처럼 나는 16일 동안 내 집의 창문가에 서서 100여 명의 인부들이 바쁜 농사꾼들처럼 말과 수레와 기타 온갖 농기구를 써가면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달력의 첫 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밖을 내다 볼 때마다 나는 종달새와 추수하는 사람의 우화와 씨앗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가버렸고 30일만 더 지나며 바로 이 창문에서 바다처럼 초록빛을 띤 깨끗한 월든 호수를 바라보게 되리라. 수면에는 구름과 나무들이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을 것이며 호수는 고독한 가운데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호수 위에 서 있었다는 흔적은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의 사람이 두려움 없이 일하던 바로 그곳에서 대강오리 한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 깃털을 가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듣게 되리라. 혹은 그곳에서 외로운 낚시꾼이 떠다니는 나뭇잎과도 같은 배에 몸을 싣고는 잔물결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이리하여 찰스턴과 뉴올리언스 그리고 마드라스와 봄베이와 캘커다의 더위에 고생하는 시민들이 내 우물에서 길어간 물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아침마다 나는 바가 바들 기타의 경이로운 우주 생성 철학에서 철학의 나의 지성을 목욕시킨다. 아침마다 나는 바가 바들 기타의 경이로운 우주 생성 철학에 나의 지성을 목욕시킨다. 이 책이 쓰인 후 신들의 시대는 갔으며 이것에 비하면 우리 현대 세계와 그 문학은 왜소하고 보잘것없다. 그 철학의 숭고함이 우리 개념과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우리 전생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우물로 물을 길러 간다. 아니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라문의 하인이다. 브라흐마와 비슈누와 인드라 신의 숙녀인 바라문은 아직도 겐지스 강변에 있는 자신의 사원에 앉아 베다 경전을 읽거나 빵껍질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무 밑에 살고 있다. 나는 그의 하인이 자신의 상전을 위해 물을 길러온 것을 만났으며 우리의 물통은 같은 우물 안에서 숙명적으로 부딪힌 것이다. 월든호수의 맑은 물은 이제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물과 섞이게 되었다. 월든호수의 물은 순풍을 만나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 섬과 헤스페리데스 섬을 지나 대항해가 한도가 들렀던 바다를 다시 돌 것이다. 월든호수의 맑은 물은 이제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물과 섞이게 되었다. 월든호수의 물은 순풍을 만나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 섬과 헤스페리데스 섬을 지나 대항해가 한노가 들렀던 바다를 다시 돌 것이다. 그리고는 데르나테 섬과 티도레 섬과 페르시아만 입구를 지나 인도양의 열대 강풍에 녹을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도 이름만 들어본 항구에 도달할 것이다.